그래서 3번 질문부터 봅시다. 위출친 이제 others to be different가 남 그래서 의미하는 뭐 빈칸 추론 문제와 유사한 그런 유형인데, 일단은 요 밑줄친 부분이 있는 것부터 보는 게 아마 흐름상에는 이해하기 좋겠죠. 어떻게 뭐, 어떻게 그래서 너는 기대할 수 있냐? 다른 사람들이 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냐?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어떤 비슷한 욕구와 어떤 욕망, 갈망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방법, 우리가 그것을 보는 방법, 우리 어떤 유사성, 우리 어떤 현실적으로 보는 방법, 현실을 보는 방법은 달려 있다. 그 방법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 그 순간에 느끼는 것에 대해 달려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뭐 감정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하등하다. 너에게 있어 너보다 하등하다. 우리 모두는 공유한다. 비슷한 욕구와 그런 원하는 것을 공유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르다. 각자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 다르다. 너 자신을 갖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비교하는 것이 이게 안 좋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감정적으로 안정돼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 들어본 적 있냐? 왜 요 특정 날에는 너는 수용하는지, 수용한다. 어떤 것을 수용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삶이 너에게 던진 것을 갖다가 수용하고, 반면에 다른 날에는 너는 느낀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모든 것이 떨어진 것처럼, 해체된 것처럼, 분리된 것처럼.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쉽게 해석하고 넘어가자면은, 어떤 날에는, 특정 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겠죠. 새 신발을 사 새 신발을 사가지고 밖을 나갔는데 하필이면 밖에 무릉동이를 밟아버리네. 이게 어떤 날에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날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떨어지고 분리된 것처럼 왜 이렇게 오늘 운수가 안 좋냐부터 시작해서 뭐 불평 불만을 이렇게 늘어놓는다. 대충 약간의 예를 들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어떤 날에는 어떤 세상이 나에게 던진 일에 대해서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날에는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기가 매우 싫다. 실증이 난다. 이런 느낌이죠. 뭐 하자마자 뭐 이러면 뭐 할 때 우리의 능력은 다루는 어떤 이벤트들, 그러니까 일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수행 능력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에, 어떤 존재에 의한 감정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달려 있대요. 그래서 아까 뒤에서 뭐 feelings나 그 밑에 마지막 질문에서 이런 emotionally stable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감정에 관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행동하는 요런 모든 수행 능력과 관련된 것들은 다 감정에 달려 있다고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아까 요 비가 오는 날을 예로 들자면은, 뭐 우리의 감정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기쁜 감정일 때는 구름동이를 밟아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내 감정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는 날에는 오늘 운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짜증낼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죠. 대충 사이즈를 보니까. 우리는 되게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되게 갈팡질팡한다. 뭐뭐를 통해서. 다른 어떤 감정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날에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날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고 있건 아니건, 그것들에 대해서 뭐 알고 있건 아니건, or not은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냥 뒤에 붙이는 거죠.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브 댐이라고 하는 거는, 요 댐이라는 게 이제 내가 감정들을 아는 상태인지, 그거를 이제 알든 모르든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수행 능력이 이렇게 정지고 내 갈팡질팡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를 봅시다. 사실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읽었으면 사실 답을 찾아야죠. 지금 그래도 계속 독해를 쭉 해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너는 판단을 기대할 수 있냐? 다른 사람들이 너가 다를 거라고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냐?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각자의 뭐 욕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 방법, 반응하는 그것들에 반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당시의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이러한 단순한 사실은 어떤 키가 되는데, 고통, 고통을 얻는 거, 그리고 뭐 갈등하는 거, 우리 삶에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키워드가 된다고 합니다. 키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한다. 사람들이 뭐 맞기를 원한다. 맞기를 원한다. 우리 뭐 소유한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뭐 어떤 서브젝티브 하면 이제 주관적인이죠. 주관적인 이런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뭐 버린다. 어떤 뭐 이런 것들, 시간 같은 것들, 이런 뭐 노력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버린다. 근데 여기 밑에까지는 뭐 독해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내 얘기의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우리의 모든 일의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다 감정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서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로 일의 수행 능력이 아주 달라진다. 우리는 뭐 여기 있죠.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뭐 각자 다른 뭐 그런 욕과 갈망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달려 있다. 그럼 여기 밑줄 친 others to be different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면, 이 빈칸 문제, 빈칸 문제 중에서도 뭐 주제와 일치하는 빈칸의 경우, 주제와 다른 빈칸의 경우, 앞에서 점층적으로 이렇게 힌트를 수집해서 그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이거는 이거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을 하겠죠. 왜냐면 이거를 이제 좀 한국말, 한국말에서 약간 뭐 그냥 대화체 하듯이 해석을 하면은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일의 수행 능력이 각자 나뉘어 이렇게. 기분이 좋은 날에는 잘 이렇게 뭘 해도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실증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나의 수행 능력도 바뀌어. 근데 너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기대할 수 있냐? 다른 사람은 감정이 구애받지 않는 거라고 기대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예를 들어서 주제와 일치하는 주제와 일치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수행 능력이 바뀐다고 기대할 수가 있냐? 그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나도 이런데 다른 사람도 당연히 이러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는 게 요 지문에 대한 이런 대체적인 주제나 이런 의견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다른 사람들이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수행 능력이 좌우되는지 네가 어, 어, 좌우되지 않는지 네가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맞는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이런 식으로 감정에 대해서 일의 수행 능력이 바뀌는데 다른 사람들은 감정이 안정돼 있다고 기대할 수가 있겠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거의 답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고요. 5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항상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네가 기대할 수가 있겠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안정적이겠냐? 사람인데. 그리고 옆에 있는 4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어떤 창조물인데 습관에 대한 창조물이래요. 그러니까 습관의 동물이라는 겁니다. 습관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겠죠.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베스트 프렌드, 근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좋은 역할을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our worst enemies, enemy, 적, 우리의 가장 최악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나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런 베스트 프렌드 같은 이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미치는 그런 습관이 존재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이런 워스트 에너미 같은 되게 적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요소를 품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습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몇몇 습관들이라고 났습니다. 몇몇 습관들 썸이라고 지금 이거를 잡았죠. 그러면은 요거 아니면 요거 중에 하나라는 소리겠죠, 당연히. 몇몇 습관들은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들 보여준다. 되게 긍정적인 요소죠. 따라서 지금 베스트 프렌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저희 지문을 안 봤죠. 좋은 습관을 길러 나쁜 습관을 대체할 수 있다. 좋은 습관은 삶의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습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여기도 나오네요. 그래.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요 키워드를 두 개를 잡고 가면은 위에서 베스트 프렌드와 워스트 에너미를 봤을 때, 아, 이게 좋은 습관이고 나쁜 습관이구나를 이제 잡고 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썸 하비츠가 아닌 다른 습관들은 유지한다. 우리를 갖다가 되게 뭐, 처박아 놓도록 유지를 한다. 처박아 놓도록 만든다. 지금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는 관계가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크의 과거 PP형인 이제 스트러크를 쓴 거죠. 과거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몇몇 요런 다른 습관들은 뭐 되게 가장 큰 뭐 이런 고질거리 같은 것들이래요.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의 노력 바뀌기 위한 노력 속에서 직면하는 어떠한 되게 골칫거리 같은 것들이래요. 위험 요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습관의 종류가 지금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베스트 프렌드 같은 경우는 우리를 지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에 반면에서 요 워스트 에너미 같은 이런 나쁜 습관들은 우리를 갖다가 계속 과거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골칫덩이가 된대요. 바뀌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된대요. 하나의 유명한 오해는 유명한 오해래요. 오해. 뭐뭐인데 그것이 언제냐면 우리가 들을 때입니다. 그것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 사형식 수동태가 쓰인 형태고요. 들을 때입니다. that 이하를 들을 때입니다. 그것이 단지 문제입니다. 어떤 의지력의 문제라고 하면서 들을 때 그거 하나의 큰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큰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그 오해는 어떨 때 일어나냐면 그 오해는 어떨 때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일어나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일어나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의지력에 관한 얘기예요. 아, 그다 네가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지력에 대한 문제가 주가 될 때 우리는 이런 오해가 발생한다는데 그 오해에 대해서 지금 천천히 풀어 설명하겠죠. 우리는 단지 원한다, 되기를 원한다, 강해지기를 원한다. 충분히 깰 수 있을 만큼 그 습관을 깰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이런 좋은 습관들도 있겠지만 안 좋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안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죠. 그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뭐 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기 위해서 뭐 장갑을 끼다던가,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지만 장갑을 낀다던가, 뭐 손에 계속 이렇게 뭘 잡고 있다던가, 뭐 피지 스피너 같은 거를 돌린다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좀 더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손톱을 이제 물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노력을 갖다가 의지력 문제라고만 하면은 오해가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손톱을 깨무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손톱을 깨물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니 그 손톱 깨무는 거 그거 다 네 의지력 문제야. 네가 의지가 없어갖고 계속 손톱 깨물고 네 이게 습관 그렇게 안 좋은 습관 가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음 문장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글씨가 이렇게 기울여져요.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죠. 하지만 진실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는 거예요. 깨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문제의 답은 나오죠. 대체라는 단어가 나왔죠. 대체, 대체. 좋은 습관의 길로 나쁜 습관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습관을 격파하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조금 더 분량을 키워가지고 나쁜 습관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일단 답이 될 수 있는데 계속 쭉 봅시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나쁜 습관들을 갖다가 좋은 습관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구합니다. 요구됩니다.
어떤 의식적인 요런 지속적인 이거 의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손톱 깨무는 거를 계속 예시로 들어볼까요? 손톱 깨무는 걸 갖다가 손톱을 이렇게 뜯는 걸 갖다가 의지력 문제라고 일단 칭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유명한 오해가 이제 생겨나는 거고 손톱 무는 거를 갖다가 뭐 좋은 습관인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손톱을 물어뜯지 않도록 공부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공부를 하는 나의 그 펜을 잡는 그 습관으로 인해서 그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나쁜 습관인 손톱 뜯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손톱 뜯기를 평생 안 할 수는 없어요. 격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공부를 하는 습관으로 내가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네가 진짜로 원하면 너 이동시키길 원하면 너 자신을 앞으로 이동시키길 원한다면 그러니까 너의 목표로 향해서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한다면 뭐 대충 이런 뉘앙스로 해석할 수 있겠죠. 선택해라. 하나의 습관을 선택하고 그게 어떤 습관이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체하고 싶은 그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시작해라. 일을 시작해라. 그것의 첫 번째 이거 첫 번째래다. 그거 바로 그거를 시도해라. 네, 습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이거죠? 6번. 봅시다. 뭐, 뭐 예방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독해의 어려움. 영유아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어릴 때 이 독해 어려움을 막는 방법. 어떻게 장려하냐? 학생들의 책 읽기 하기를 어떻게 장려하느냐? 오직 기쁨을 위해서만. 그런 유아 시절, 절대 이르지 않습니다. 시작하기에 어떤 뭐, 문해력 교육을 시작하기에 이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작해도 된다는 거죠. 몇몇 방법들 만들기 위한 어떤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교의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몇몇 방법들이래요. 언어 습득과 이런 문해력 발전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시작합니다.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죠?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어떤 언어 스킬들을 갖다가 이런 유아기에 발달을 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 몸조차도 뭐 그들의 어떤 옹알이조차도 그 방법들 그리고 그 방법들 그들의 가족이 그들에게 말하는 방법조차도 그들이 그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하기 전에 그러니까 영유아기 때 그들이 가족들이 말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기 전에 아직 언어 직능이 발달하지 않은 이런 영유아기 때 그런 것조차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되도록 어떤 스피커가 되도록 그들의 어떤 뭐 이런 모국어의 발음 같은 것들 그런 거에 좀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뭐 대충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 보통 사람들은 아기일 때, 그러니까 아기들일 때, 유아기일 때 언어 지능이 많이 발달을 하는데 그때는 옹알이나 뭐 그들한테 가족들이 말하는 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모국어를 좀 더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유아기일 때, 아니지. 어떤 아이가 보여줄 때, 어떤 흥미를 보여줄 때, 사진에 대해서, 스토리북에 있는 사진에 대해서 흥미를 보여줄 때, 그리고 2살배기짜리 애가 낙서할 때, 또 크레용을 갖다가 낙서를 할 때, 그리고 어떤 4살배기 아이가 가리킬 때, 어떤 문자를 가리킬 때,
길 위에 있는 어떤 표지판의 사인을 갖다가 가리키면서 뭐 이런 걸 할 때, 이러한 뭐를 할 때 그 어린이들의 이런 문해력은 되게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리킬 때 어떤 문자들, 어떤 스트릿 표지판, 길 위에 표지판, 즉, 이 하이픈을 이 즉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즉, 모든 어떤 액션들은, 여기 시그널을 이제 동사로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어떤 그런 행동들은 신호를 보냅니다. 아이들의 이런 뭐 자라나는 문해력의 발전의 신호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했듯이 이제 유아기 때 언어진이 잘 발달하고 그때는 옹알이나 가족들이 말하는 것조차도 아이들의 어떤 이런 유창한 언어 구사력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데, 대표적인 예시들로 뭐 애가 스토리북에 있는 거를 보고 막 이렇게 흥미를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막 낙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길가에 있는 표지판을 가리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언어 지능, 유아기 때 문해력이 향상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들이라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칠드런, 아이들, 준비들. 어,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일도로, 그거는 이제 뭐 설명, 지시 뭐 이런 것들이죠. 너무 이른 그런 단계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독서에 관한 지시를 주는 것은, 그것은 되게 베스트래요. 주기 위해서가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매우 이른 시기에 뭐 이런 영유아기 시기에 독서 지도를 이렇게 하려면은 그게 되게 베스트 방법인데, 그 뭐냐면은 그들을 갖다가 노출시키는 거래요. 어떤 하이 퀄리티의 언어 그리고 문해력 환경에 대해서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래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 갖다가 애를 뭐 이렇게 갖다 뒀다던가 아니면은 방에다가 이렇게 뭐 Y책 같은 걸 뭐 이런 거 그런 책 같은 것들 이렇게 막 해놓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베스트의 방법이래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일찍 시작하는 요거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일찍 시작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일찍 시작해라. 지금 이럴 때 애들이 언어 지능이 자라나니까 지금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여기 3번이 이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이르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문해력 향상 그런 프로그램은 절대 이르지 않는다. 지금 시작해라. 이때쯤에 애기들 언어 지능이 발달하니까 지금 시작해야 된다. 그들의 집에서, 또는 뭐 그들의 어떤 어린이집 그런 데에서, 그리고 유치원에서 그 베스트 타임 시작하기에 공유하는 것, 책들을 아이들과 그 책 독서 같은 거를 공유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그 어린 시절이래요. 어린 시절에 애들한테 여기를 보고 이제 답을 확실히 해야겠네요. 여기까지만 보고 참을 수도 있긴 한데 여기를 보고 확실히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해라. 주기 교육을 해라. 이제요, 그들이 뭐 6주 이내요. 뭐 어린 에이스로 그렇게 조성을 해주는 게 좋대요. 문해력 향상에. 그러니까 해라. 다음에 우리 한글 지문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나왔죠. 칭찬에 관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린이를 칭찬하는 뭐 이런 방법들에 관한 거였는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원래 사람들의 이런 통념 같은 거에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칭찬을 어린이들한테 이제 무작정 하면은, 무작정이라는 말을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뉘앙스를 찾아봤을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은 당연히 좋은 효과를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의외로 부적절한 칭찬 방법들이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칭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답이 이제 5번이 아니라 4번인 이런 문제였는데, 요거에서 또 이제 근거를 찾아야 돼.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어떤 측면에서 볼 거냐면, 일단 4번하고 5번이 헷갈리는 질문이었잖아요. 선지였잖아요. 어린이를 너무 많이 칭찬하는 것의 위험, 어린이를 칭찬하는 효과적인 방법, 어린이를 너무 많이 칭찬하는 것에 너무 많이 여기다가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너무 많이라는 거는 과도한 칭찬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도한 칭찬. 너무 많이라는 건 사실 빈도수에 관한 것과 좀 더 관련이 깊잖아요. 과도한 거는 그 칭찬이 예를 들어서 하나였을지라도 깊이가 깊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5번이 답인 것처럼 헷갈리게 하는 요 지문에서의 내용이 뭐 아주 좋아 같은 게 안 좋다, 똑똑한 아이구나 같은 게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파울볼을 날린 것이 아주 좋다고 과장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칭찬의 깊이를 조금 더 깊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깊이라는 게 구체적이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좋은 시도였어의 칭찬 레벨이 한 이 정도 된다고 치면은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은 시도였어의 칭찬 레벨이 뭐 예를 들어서 깊이를 갖다가 뭐 요 정도, 왜냐면 진짜 잘한 거는 아니니까 요 정도로 갔다면, 아주 좋아 같은 거에 칭찬의 깊이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되겠죠, 진짜로. 별로 잘한 게 아닌 게 잘한다고 이렇게 딥하게 칭찬을 하니까. 오버해서 칭찬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과도하다고 저는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퍼즐 맞춘 거 잘했어. 뭐 똑똑한 아이구나를 볼게요. 퍼즐 맞춘 거 잘했구나. 아니, 뭐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퍼즐 맞춘 거 되게 잘했네. 똑똑한 아이구나 같은 경우에는 이 퍼즐을 맞췄다고 해서 똑똑한 건 아닌데 똑똑하다고 과장해서 칭찬하는 거잖아요. 과도하게, 과장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깊숙하게 칭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많이 칭찬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울볼 아닌 거 진짜 좋았어. 근데 다시 생각해도 파울볼 아닌 거 되게 좋았다. 이런 식으로 집 갈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칭찬하는 것에 위험이 있다. 라고 하면은 틀린 거죠. 왜냐면 여기서는 깊이 과도하게 과장해서 칭찬하는 거지 너무 많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횟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밑에도 똑똑한 아이보다도 이 뭐 횟수에 관련해 한 번 칭찬했잖아요. 근데 깊이를 따지자면 되게 과도하고 과장되게 해석해서 이제 칭찬을 한 거니까, 이런 식의 의견에, 이런 식의 이런 근거에 의거해가지고 5번한테 이제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과도한 칭찬은 안 좋고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라 라고 하는, 칭찬을 효과적이게 마치는 그런 방법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